제10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허블은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타원은하, 정상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 불규칙 은하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가는 나선팔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은 타원은하고, 나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핵이 아니고 둥근 모양의 핵을 가지고 있는 정상 나선은하, 나선팔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선은하인데 정상 나선은하입니다. 그리고 다는 중심부 핵이 막대 모양이기 때문에 막대 나선은하, 그리고 라는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 은하라고 합니다. 기억 1번 기억은 이 세븐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타원은하지요. 기억은 타원은하인데 타원은하는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거의 원에 가까우면은 이 제로라고 하고, 최대한 납작해 보이면은 이 세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은 거의 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제로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나는 정상 나선은하인데 정상 나선은하는 S로 표시합니다. 나선팔이 감긴 정도와 중심의 크기에 따라서 S제로 나선팔이 거의 발달되어 있자면 S제로, 그 다음에 이런 것은 SA, SB, SC로 갈수록 중심액이 작아지고 나선팔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 나선은하도 SBA, SBB, SBC로 구분하고, SBC로 갈수록 중심핵이 작아지고 나선팔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나는 S, 정상은하이기 때문에 S, 다는 막대 나선은하이기 때문에 SB로 나타낸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은하는 가우 형태에서 나우 형태로 진화한다. 그러니까 타원은하에서 정상 나선은하로 진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하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지만 서로 진화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허블은 은하 형태가 진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나이가 적은 불규칙 은하가 정상 나선은하나 막대 나선은하로 진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타원은하, 나이가 가장 많은 타원은하로 이렇게 진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은하의 형태와 진화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진화하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다는 막대 나선은하인데 성간 물질은 주로 나선 8에 위치하고 있지요. 중앙 팽배부가 아니고 나선 8입니다.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불규칙 은하는 정상 나선은하보다 파란 별의 분포 비율이 높다. 맞았습니다. 정상 나선은하 같은 경우는 이 중심부 핵하고 그 주위에 반경이 5만 광년인 가정의 구를 헤일로라고 하는데, 중심 핵하고 헤일로에는 붉은색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나선 8에만 푸른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별의 비율을 보았을 때 정상 나선은하는 그렇게 파란색 별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규칙 은하라는 불규칙 은하인데, 불규칙 은하는 대부분 파란색 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분포 비율은 라가 더 높지요. 나보다는 라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5번 맞았습니다. 2번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은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는 나선팔이 거의 없고 타원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원은하입니다. 타원은하는 주로 붉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이 주로
붉은색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은한데, 불규칙은하 속에는 나이가 적고 온도가 표면 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원은하가 불규칙은하보다 큰 값을 가지는 물리량만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색지수에 대해서 물었는데, 색지수는 별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복사에너지의 세기를 파장별로 나타냈을 때 표면 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의 경우는 모든 파장에 걸쳐서 복사에너지의 양이 많고, 특히 파장이 짧은 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은 전체적으로 모든 파장에 걸쳐서 복사에너지량이 적기도 하지만 주로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파장이 긴 쪽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색지수라는 것은 B필터를 통해서 본 별빛의 등급, 밝기 등급, B등급과 V필터를 통해서 본 별빛의 밝기를 정한 V등급의 차이,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것을 색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란색 별들은 B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지요. 그래서 B필터를 통해서 본 밝기가 밝기 때문에 B등급이 더 작습니다. 밝을수록 등급은 작게 정해지기 때문에 B등급이 더 작습니다. 그런데 색지수는 B에서 V를 빼기 때문에 파란색 별은 색지수가 작게 되지요. 그러나 붉은색 별은 반대로 B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보다 V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더 많기 때문에 V등급이 더 작습니다. V필터로 볼 때 더 밝기 때문에 V등급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색지수 B에서 V를 뺀 값은 크게 되지요. 그래서 색지수, 붉은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타원은하의 색지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가가 나보다 큰 물리량, 색지수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성간물질의 비율을 물었는데, 이 타원은하는 나선파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간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규칙은하는 대부분 푸른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이사이에 성간물질이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성간물질의 비율은 가가 더 적지요. 그래서 니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 타원은하는 붉은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붉은색 별은 나이가 많은 별들입니다. 표면 온도가 낮고 나이가 많은 별들입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 타원은하가 더 크지요. 불규칙은하 같은 경우는 파란색 별인데, 파란색 별은 나이가 젊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나이 평균 연령은 가가 더 크니까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골라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림은 어느 외부 은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정상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 이 은하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심부를 잘 보면은 막대 모양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 나선 은하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붉은 별의 비율은 A는 이제 중심부 팽배부라고 하죠. 중앙 팽배부. 이 부분에는 늙고 붉은색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나선팔인데, 나선팔에는 나이가 젊고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별의 비율은 A보다 B에서 높다가 아니고 낮다지요. 그리고 디귿, 새로운 별의 탄생은 주로 나선팔 부분에서 하지요. B보다 A에서 활발하다 아니지요. 주로 새로운 별의 탄생은 B에서 활발합니다. B, 나선팔 부분에 성간물질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별의 탄생은 주로 나선팔 B 부분에서 활발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습니다. 4번, 그림은 어느 특이은하를 가시광선 영역과 전파 영역에서 관측한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전파 은하이다라고 됐는데, 전파 영상에서 보면은 중심부에 중심 핵이 있고 이 중심부를 Z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Z로 연결된 로브가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하는 보통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의 강한 전파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파 은하 맞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형태상 타원 은하에 해당한다. 허블은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정상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분했는데, 가시광선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타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래서 형태상 타원 은하에 해당되는 거 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은하 중심부로부터 분출되는 물질, 이거를 Z라고 합니다. 은하 중심부로부터 분출되는 물질을 Z라고 하는데, 이 물질의 대부분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분출된다. 아닙니다. 만약에 이 Z의 물질이 만약에 시선 방향으로 분출된다면 이와 같이 중심부가 뚜렷한 전파원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관측되지 않고 있지요. Z 부분과 로브 부분, 그 다음에 중심부가 이렇게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 외의 방향,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Z가 분출될 때는 이와 같이 중심부, Z 부분, 로브 부분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시선 방향으로 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5번 그린 가완하는 어느 전파 은하와 세이퍼트 은하의 가시광선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가시광선으로 보았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가시광선으로 보았을 때 전파 은하는 대부분 타원 은하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전파 은하입니다.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는 가시광선으로 보았을 때 나선 은하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특징은 이제 중심부가 굉장히 밝고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이 잘 관측이 됩니다. 기억, 가는 전파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맞지요? 가는 전파 은하인데 전파 은하는 보통 은하보다 전파 영역에서 수백 배 이상의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스펙트럼에서 폭이 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 세이퍼트 은하인데 은하 내의 가스운이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방출선 스펙트럼에서 폭이 넓지요. 폭이 넓은 방출선이 관측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기억도 맞았고, 니은도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 모두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한다. 맞았습니다. 이 전파 은하하고 세이퍼트 은하는 이 특이 은하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중심부의 질량이 아주 큰 거대한, 질량이 크고 밀도가 아주 큰 거대한 블랙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6번 그림은 두 나선 은하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별들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별들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이, 별과 별 사이 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끼리 충돌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과 별끼리 충돌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새로운 별의 탄생 빈도가 증가한다. 은하가 충돌할 때 거대한 분자운들이 분자가 많이 분포하는 그 부분을 분자운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자운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급격히 기체가 압축되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별들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어느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를 관측하면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 두 은하가 충돌할 때 서로 가까워지지요. 그래서 왼쪽 은하에서 오른쪽 은하를 보더라도 별빛이 스펙트럼이 청색 편의 쪽으로 청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역시 오른쪽 은하에서 왼쪽 은하를 보더라도 역시 다가오기 때문에 청색 편의가 나타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7번 그림은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가로축이 거리입니다. 거리와 후퇴 속도, 세로축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1231년 허블이 발표한 자료이고 나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다. 그림 가가 나보다 큰 값을 가지는 물리량으로 고른 것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의 적색 편이 똑같이 후퇴 속도가 1000km/s가 되는 거리를 보았을 때 가의 경우는 약 18메가퍼섹의 거리면 후퇴 속도가 1000km/s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후퇴 속도가 1000km/s가 되기 위해서는 약 180메가퍼섹의 거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가의 경우는 짧은 거리에서 후퇴 속도가 더 짧은 거리에서 후퇴 속도가 1000km/s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같은 거리에서 후퇴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근데 후퇴 속도하고 적색 편의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다. 적색 편의가 클수록 후퇴 속도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 같은 거리에서 후퇴 속도가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적색 편의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의 적색 편의 가가 더 큽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허블 상수. 허블의 법칙은 은하의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 R에 비례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H는 허블 상수. 그래서 허블 상수 H는 R분의 V가 됩니다. R, 거리지요. 가로축. V는 후퇴 속도 세로축. 그런데 기울기,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인데 가가 더 기울기가 크지요. 똑같은 후퇴 속도 1000km에서 1000km일 때 거리가 여기는 18메가퍼섹이기 때문에 V가 같을 때, 이 식에서 V가 같을 때 가의 경우는 R, 거리가 짧습니다. 분모가 더 작지요. 그래서 허블 상수 H는 가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해당이 됩니다. 디귿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우주의 나이 동안 멀어진 크기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 우주의 크기는 관측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에다가 곱하기 빛의 속도 C, 이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근데 우주의 나이는 허블의 법칙에서 그 외부 은하, 우주 끝에 있는 어떤 외부 은하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은하의 거리 R을 V로 나누면은 걸린 시간이 돼가지고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그 거리까지 멀어진 시간, 우주 끝에 있는 어떤 외부 은하가 멀어진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기 때문에 거리 R을 멀어진 속도 V로 나누면 되지요. 이 값은 위에 그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됩니다. 이게 우주의 나이입니다. 여기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은 그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인데 가에서 허블 상수가 더 크다고 그랬죠. H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가가 더 H가 더 크기 때문에 H분의 1 곱하기 C, 바로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인데 이 값은 가에서 더 작게 되지요. 가에서 H 값이 더 크기 때문에 H분의 1 곱하기 C 값은 빛의 속도 C 값은 가에서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니은만 해당이 됩니다. 8번 표는 어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 ABC의 기준 파장과 파장 변화량 델타 람다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똑같은 외부 은하에서 관측된 흡수선 ABC를 나타내는 겁니다. 똑같은 은하,
옳은 설명 고르기 단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5제곱 km/s이다. 자, 같은 외부나에서 관측된 흡수선 ABC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후퇴 속도 V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는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별빛의 기준 파장을 람다 제로, 그 다음에 파장 변화량을 델타 람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기준 파장이 길면 길수록 파장 변화량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같은 은하에서 관측된 흡수선이기 때문에 V값이 같지요. V값, C분의 V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식에서 파장 변화량 델타 람다는 기준 파장이 크면 클수록 커지게 되지요. 비례관계입니다. 기억 A와 B는 같다. 기준 파장하고 파장 변화량이 비례관계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비례식을 통해서 각각 파장 변화량을 구하면은 600일 때 10이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500일 때는 10나노미터가 되고 400일 때는 8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같을 수가 없지요.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512나노미터로 관측된다라고 그랬는데 B는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이고 파장 변화량이 1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관측되는 파장은 기준 파장 더하기 파장 변화량 500 더하기 10은 510이지요. 510나노미터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후퇴 속도는 6000km/s라고 그랬는데 외부나의 후퇴 속도와 그 다음에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델타 람다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요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V는 람다 제로 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흡수선 C값을 대입해도 되고 B값을 대입해도 되고 A값을 대입해도 되는데 C값을 대입을 했을 때 기준 파장이 600나노미터이고 파장 변화량 델타 람다가 12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6000km/s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 9번 그림은 서로 다른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중 하나이고 그림에서 점은 은하를 나타낸다. 이 점 하나하나가 은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가의 경우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그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라든가 온도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빅뱅 우주론을 나타냅니다. 대폭발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주가 팽창할 때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생성되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라든가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는 정상 우주론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가는 빅뱅 우주론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는 비례한다. 나에서도 은하가 팽창할 때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는 거리가 어떤 한 은하를 기준했을 때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많은 거리를 멀어지기 때문에 팽창할 때 그 팽창하는 속도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허블의 법칙,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는 거리 R이 크면 클수록 빨라진다는 허블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둘 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서 다 같이 허블의 법칙, 후퇴 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허블의 법칙을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주의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정상 우주론이라고 그랬죠.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할 때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생성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서
우주의 밀도라든가 온도가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항상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나이다. 맞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10번 그림은 2.7K 흑체 복사 곡선과 흑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도달할 때 모든 파장에 걸쳐서 100%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때도 모든 파장에 걸쳐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하는데, 우주 공간에서 지구에 수신되는 복사에너지의 분포를 보면은 그 2.7K 흑체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분포와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코비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자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우주 배경 복사는 2.7K의 흑체 복사와 거의 일치한다고 그랬지요. 이 코비는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을 위해서 1989년 11월 18일에 쏘아올린 위성을 가리키는데, 이 위성으로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그 상대적 세기, 복사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상대적 세기는 2.7K 흑체 복사 곡선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주 배경 복사가 최초로 방출될 당시 우주의 온도는 2.7K이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날 무렵에 방출된 복사 에너지인데, 그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K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우주가 그동안 팽창하는 동안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온도가 2.7K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에너지 분포가 파장이 많이 길어졌고 현재는 2.7K의 복사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초로 방출될 우주 배경 복사가 최초로 방출될 당시 온도는 우주의 온도는 3000K였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코비의 관측 결과는 정상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생성돼서 우주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는 이론이었는데, 방금 전에 우주의 온도는 38만 년 전에는 3000K였고 지금은 2.7K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 관측 결과는 정상 우주론이 아니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거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